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최근에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강세병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엄수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단백질 기반의 카고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내용은 이제 두 가지의 논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전달된 플랫폼이 이제 로컬하게나 아니면 타겟티드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디벨롭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식의 포커스를 맞춰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발표 끝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단백질을 이제 저는 바이오 메터리얼로 주로 연구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이제 프로테인은 빌딩 블록으로서 하나의 큰 서브 유닛이 이제 어셈블리가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슈퍼모레큘러 어셈블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프로테인이 프로테인과 서페이스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이머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인위적으로 다른 외부의 또 다른 프로테인의 어, 인터랙션 뭐 예를 들어서 코발런트 본딩이나 넌 코발런트 본딩을 이용해서 어떤 트라이머나 펜타머, 올리고모릭 스테이트의 프로테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또 올리고모라이제이션 하는 자체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프로테인이 이제 어셈블리가 되는 형태가 많이 보고되어져 있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이 어셈블리가 됐을 때 생기는 파이널 컨스트럭트로 이제 예를 들면 프로테인 파이버부터 나노 파티클 아니면 하이드로젤까지 다양한 형태를 이제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 만들어진 그 슈퍼모lecular 어셈블리를 이제 카고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사용한 카고 모레큘러는 이제 스몰 케미컬 드럭부터 이제 라지 모레큘인 이제 프로테인 테라피틱 물질까지 다양한 형태의 카고 물질을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프로테인 베이스드 딜리버리 플랫폼에 로딩을 해서 이게 실제로는 이제 하이드로젤인 경우는 로컬 인젝션 아니면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딜리버리 형태로 그 목적에 맞게 형태를 디벨롭을 해서 카고를 전달하는 식의 연구를 저는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콜라겐이나 실크 프로테인, 엘라스틴 라이크 폴리펩타이드나 레질린 라이크 폴리펩타인 케라틴 같이 많은 형태의 파이브로스 프로테인을 기반으로 크로스링킹 스트래테지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하이드로젤이 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드로젤은 많은 연구에 쓰는 폴리머릭, 예를 들어서 올가닉, 이놀가닉, 그 펩타이드들 기반의 하이드로젤과 달리 이제 프로테인이 백본으로 이루어지는 하이드로젤이다 보니 이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 링킹 스트래터지를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강도와 아니면 물성이 굉장히 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 이때 만들어진 프로테인 하이드로젤 자체는 온드 힐링부터 티슈 리제네레이션,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그 하이드로젤을 스캐폴드를 이용해서 카고를 전달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을 만들 때 이제 기존 폴리머릭 기반의 하이드로젤 대비 이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높지만 이제 여전히 이 크로스 링킹 스트래터지를 이용을 할 때는 케미컬 베이스드의 폴리머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지만 이 프로테인들 간에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서 하이드로젤이 되는 현상이 이제 많이 보고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 연구에서 이제 주목했던 점은 어, 이런 크로스 링킹 스트래터지를 폴리머 기반 없이 순수 모든 거를 단백질 기반으로 만들 수
단백질 기반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향상된 형태의 단백질 하이드로젤을 가지고 카고 전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이 단백질 하이드로젤을 카고 전달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하이드로젤이 요새 이제 각광받는 로컬 인젝션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이드로젤을 타겟 사이트에 로컬하게 인젝션을 하게 되면 하이드로젤 내부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 카고 모레큘들을 이제 섞어서 전달을 해주면 이제 카고 모레큘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타겟 사이트에서 서스테인 릴리즈가 형태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딜리즈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하이드로젤의 물성과 아니면 네트워크를 이룬 크로스링킹 방법을 조절을 해서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약물의 효과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도의 약물을 타겟 사이트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이제 그 자체의 어, 톡시시티를 이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이제 하이드로젤 기반의 작물 전달 시스템이 많이 곽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하이드로젤 스캐폴드 자체에 이제 톡시시티도 없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단백질 하이드로젤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백질 하이드로젤을 많이 쓰는 백본 자체에도 여전히 케미컬 크로스링커 기반의 이제 네트워킹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프로테인 기반의 크로스링킹 스트래터지로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이제 프로테인 라이게이션 툴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스파이캐쳐, 스파이텍이라는 라이게이션 모레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모레큘은 원래 하나의 프로테인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를 두 가지로 스파이캐쳐라고 하는 프로테인과 펩타이드인 스파이텍으로 나눴을 때, 스플릿을 했을 때, 이 두 모레큘이 단순히 섞어주면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펩타이드 본드 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코밸런트한 인터랙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스파이캐쳐에 다른 종류의 프로테인이 퓨전이 돼 있거나 스파이텍에 다른 종류의 프로테인이 퓨전돼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이런 코발런트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어, 그 연결이 크로스링킹이 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 기반의 하이드로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번 연구에서 제가 사용한 이제 스캐폴드 모델 프로테인으로는 이제 PCNA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프로테인은 구조적으로 이제 스테이블한 링 쉐입의 호모트라이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이 PCNA는 이제 사람의 몸 속에서 DNA 레플리케이션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성을만 이용을 해서 이제 하이드로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트라이머라이제이션이 이제 DNA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제든지 트라이머라이제이션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동시에 이 PCNA 단백질의 이제 N터미널의 방향성이 이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스파이텍 펩타이드를 제네틱 퓨전을 해서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트라이머릿한 프로테인을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다이머리 캐처를 디자인을 한다면 이 오른쪽 그립처럼 이 CNA 프로테인이 이제 두 개가 연결되는 형태의 컨스트럭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접근을 위해서 스파이텍과 만났을 때 코발런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스파이 캐처 프로테인을 이런 식으로 덤벨 쉐입으로 다이머릭한 캐처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 주었을 때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SDS 페이지 젤 데이터에서 두 가지의 모레큘 웨이트이 합쳐진 위치에서 밴드가 업 마이그레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게 코발런트 인터랙션이 잘 일어나고 PCNA 프로테인 트라이머 두 개가 이제 연결됨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컴플렉스를 좀 익스텐더블한 상태로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인 베이스드 3D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고농도의 두 가지 스파이텍 PCNA와 스파이캐쳐 섞어 주었을 때 이 자체적으로 셀프 크로스링킹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하지만 굉장히 스테이블한 프로테인이 하이드로젤이 만들어짐을 이제 물리적인 특성과 기계적인 특성을 모두 확인해서 하이드로젤이 잘 만들어짐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테인 하이드로젤 자체에 케미컬 크로싱커를 쓰지 않고 하이드로젤을 만들 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원래 목표였던 그러면 이게 정말 자체적인 스케일보드 자체에 어떠한 톡시시티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다음으로 인비보 상에서 이 하이드로젤을 임플란테이션 한 이후에 염증 반응과 장기에 어떤 손상이 없는지 테스트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셀프 크로스킹 된 프로테 하이드로젤을 화이트 마우스에 이제 플랭크에 심어 놓고 이제 시간대별로 이제 블러드를 어, 뽑아서 이제 거기 블러드에 있는 사이토카인 레벨들을 측정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PBS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띄게 어떤 염증 반응 수치가 이제 임플란테이션 한 날부터 14일까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14일째 되던 해에 이 마우스를 세크리파이스 해서 장기에 어떤 디스펑션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ALT, AST, 크레아틴을 통해서 리버나 신장 키드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PBS 그룹과 어떠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이 이제 케미컬 크로스링크를 쓰지 않다 보니 그 사이드 이펙트가 스캐폴드로서 많이 줄었음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원래 이제 계획했던 그럼 이 하이드로젤의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만약에 그 하이드로젤 내부에 카고 모레큘이 섞여져 있다면 그게 서스테인 릴리즈 통해서 어떤 테라피틱 이펙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캔서 모델에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패널 A에서 보시면 먼저 이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에 어, 옥소루비신이라고 하는 스몰 케미컬 카고 모레큘을 섞어 주었을 때 여전히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을 스트럭처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내부에 섞여진 이 카고 모레큘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이드로젤 자체의 이로전과 그러니까 하이드로젤이 부서지는 현상과 함께 이 내부에 섞여 있던 이 케미컬 카고 모레큘이 같이 릴리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모레큘이 이제 안티캔서 드럭인 독소로비신이기 때문에 이제 캔서 모델에서도 여전히 릴리즈된 이 독소로비신에 의해서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 이제 총 네 가지 그룹으로 실험 진행을 했고요. PBS, 이제 하이드로이젤 그 자체, 그다음에 그 안티캔서 드럭인 독소로비신만 있는 그룹, 그다음에 안티캔서 드럭을 로딩한 하이드로젤 그룹을 이제 튜머 그 옆 공간에 인젝션을 해주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인비트로에서 릴리즈된 이 독소로비신에서 의해서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을지를 이제 14일 동안 확인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독소로비신이 포함된 하이드로젤 그룹에서만 전달된 독소로비신에 의해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냥 프리한 독소로비신을 찌른 그룹은 이 독소로비신 자체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빠른 디퓨전을 통해서 그 타겟 사이트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티튜머 이펙트가 굉장히 감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크리파이스 한 다음에 튜머를 섹션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크기가 이제 모든 그룹에서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튜머 리진에서 H&E 스테인과 터넬 어세이를 했을 때 튜머 조직에 손상이 있는 그룹이 이제 독소로비신을 같이 하이드로젤에 넣어서 전달한 그룹에서 일어났음을 이제 코릴레이션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하이드로젤이 스몰 케미컬 카고 모레큘도 잘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증명할 수 있었고 동시에 또 다른 케미컬 카고 모레큘 중인 이제 포토센시타이저를 이제 하이드로젤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이제 먼저 패널에서 인비트로 상에서
포토 센시타이저 중 하나인 인도시아닌 그린을 하이드로젤에 섞어주었을 때도 여전히 하이드로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했고, 특이하게도 이번 경우에서는 하이드로젤을 섞어준 이 인도시아닌 그린이 초반에 이니셜 부스팅 없이 하이드로젤 내부에서 3일 정도까지 굉장히 고농도로 머무르다가 이제 하이드로젤이 1호전과 같이 이 인도시아닌 그린이 이제 방출이 이제 하이드로젤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토 센시타이저를 이제 테라퓨틱 이펙트로 이용을 할 때 레이저를 이라데이션 해주면 포토 센시타이저인 그 인도시안 그린 자체에서 힛을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힛이 고농도의 그 인도시안 그린의 농도에 맞춰서 제너레이션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 초반 3일 동안 이 내부에 머무는 이 현상에 의해서 이 현상을 이용한다면 안티튜머 이펙트에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비보 상에서 그럼 실제로 이게 얼마나 머무는지 보기 위해서 엑스비버 이미징을 통해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프리한 인도시안 그린을 이제 어, 옆구리에 찔러 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그 작은 사이즈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인도시안 그린이 포함한 이제 하이드로젤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이틀이 지나도 여전히 처음에 찔렀을 때와 같은 인텐시티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로컬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서 설명드린 것처럼 레이저를 이라데이션 하게 되면 인도시안 그린 자체 특성에 의해서 힛이 제너레이션 되는데, 고농도의 그 인도시안 그린이 이제 머무르러 있기 때문에 임플란테이션하고 3시간 후나 하루 뒤나 이틀 뒤에는 여전히 이제 이런 식으로 힛 제너레이션이 어, 50도 이상, 이제 45도 이상 여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리한 인도시아닌 그린, 하이드로젤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에서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빨리 디퓨저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굉장히 마일드하게 올라가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고, 이제 DEF에서는 튜머 모델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형성된 힛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안티 튜머 이펙트가 여전히 형성이 될지를 추가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한 인도시안 그린과 인도시안 그린을 로딩한 하이드로젤 그룹과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인도시안 그린을 포함한 하이드로젤을 심은 경우에 레이저 이라데이션을 3번 한 이후에 확실히 굉장한 안티 튜머 이펙트가 힛 제너레이션에 의해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 엑스비보 섹셔닝을 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튜머가 없어진 그룹이 있을 정도로 이제 효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프로테인 하이드로젤 기반의 카고 전달 시스템이 이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농도의 카고 모레큘을 타겟 사이트에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사이즈가 큰 라지 카고 모레큘인 프로테인 테라피틱 프로테인을 이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을 이제 던졌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로테인 카고 모레큘은 이제 그로스 팩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앞선 두 모레큘과 다르게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이로전에 일어나는 것 동시에 굉장히 빠른 이니셜 부스트를 통해서 이제 프로테인 카고 모레큘이 릴리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모델을 이제 인비보 시스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운드 힐링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렛에 이제 상처를 내놓고 이 그로스 팩터를 사용한 PDGF BB가 하이드로젤 내부에 갇혀 있다가 빠른 시간 내에 상처 부위에 전달되면서 어떤 티슈 리제너레이션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비교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한 PDGF BB랑 이제 크로스 팩터를 포함한 하이드로젤 그룹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이드로젤 자체만 이제 그 상처 부위에 올려줬을 때 어떤 뭐 사이드 이펙트가 보이지, 스캐폴드 자체에 사이드 이펙트가 보이지 않는 것을 관측을 했었고, 이제 그로스 팩터와 이제 하이드로젤을 비교했을 때는 이 그로스 팩터를 포함한 하이드로젤 그룹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온드 클로저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16일째 되는 날 이제 조직 분석을 추가로 진행을 했을 때도 이제 그로스 팩터를 포함한 하이드로젤 그룹이 굉장히 좀 더 단단하게 잘 상처 부위를 이제 잘 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컴퍼카 이미징을 통해서도 이제 알파 CD31이나 알파
SMA 같은 마커랑 같이 같이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그로스 팩터에 의해서 잘 이게 운드 클로저가 된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만든 이제 그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이 이제 케미컬 크로스 링커가 없이도 여전히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이 형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카본 모레큘의 크기나 특성에 상관없이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잘 전달을 해서 테라피틱 어플리케이션까지 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테인 하이드로젤을 이제 로컬라이즈 테라피에 이제 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테인 기반의 이제 딜리버리 플랫폼은 하이드로젤뿐만 아니라 그 프로테인 빌딩 블락이 어셈블리의 특징에 따라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노 파티클의 형태로 또 발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파티클들은 주로 이제 시스테믹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에도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기가 작은 대부분의 테라피틱 에이전트들이 반감기가 되게 짧기 때문에 체내에서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그 치료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고농도의 테라피틱 에이전트를 또 쓰다 보니까 그거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는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나노 파티클을 매개체로 드럭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그 많은 나노 파티클 중에 주목했던 거는 프로테인 기반의 나노 파티클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프로테인 케이지 나노파티클들은 이제 다른 나노파티클에 대비 셀프 어셈블리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시메트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시메트리 구조를 이제 사용하면 저희가 전달하는 약물의 종류와 이제 크기나 아니면 개수를 조절을 해서 좀 정량화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좀 정확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프로테인 케이지 나노파티클은 이제 다른 나노파티클 대비 항상 유니폼한 사이즈와 쉐입을 가지고 있고 이 스트럭처가 잘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를 변형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로테인 기반의 나노파티클이기 때문에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나노파티클을 이제 프로테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통해서 어셈블리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을 외부 공간에 어떤 바이오 모레큘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이 자체가 전달되는 플랫폼으로 써서 이제 백신 스터디나 아니면 캔서 테라피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내부 공간이 또 비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내부 공간에 스몰 모레큘이나 바이올로지컬한 카고 모레큘을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하거나 컨주게이션을 해서 이 자체를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게 나노 캐리어로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프로테인 캐시 나노 파티클을 이제 카고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선택한 카고 모레큘러는 이제 이뮤노톡신이라는 모레큘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이뮤노톡신은 실제 캔서 테라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톡신입니다. 일반적으로 톡신은 기본적으로 저희 몸에 들어오면 노멀 셀에 작용을 하면 굉장히 큰 사이드 이펙트가 있지만 이 이뮤노톡신은 이 톡신을 캔서를 타겟팅하는 타겟팅 모레큘을 제네틱 퓨전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게 캔서 스페시픽하게 전달이 돼서 이 톡신이 갖고 있는 톡시시티가 캔서에 적용되면서 캔서 테라피를 하는 그런 종류의 카고 모레큘인데요. 근데 이 카고 모레큘을 실제로 임상에 사용을 했을 때는 이 프로테인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반감기가 이제 굉장히 짧은 문제가 있고 이제 노멀 티슈에도 이제 업테이크가 돼서 빨리 빠져나가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반감기를 이런 나노파티클을 사용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사용한 이제 모델 톡신 프로테인으로 이제 디프테리아 톡신이라고 하는 모레큘을 사용했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이 디프테리아 톡신 모레큘은 이제 원래는 이제 노멀 셀에 존재하는 셀 리세터에 이 리셋 R 도메인이 먼저 바인딩을 하게 되면 리세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서 이 엔도좀 내부에서 이 T 도메인이 노출이 되면서 캐탈릭트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결국 톡시시티를 가지는 C 도메인이 이제 사이토졸로 빠져나오는 그런 특이한 메커니즘을 가진 톡신 프로테인인데요. 이 전달된 캐탈릭 도메인이 결국 프로테인 시테시스를 이니비션을 하면서 이 바인딩된 셀의 톡시시티를
셀의 사멸을 갖고 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레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톡신 모레큘을 이제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해서 반감기를 늘려줘서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어, 타- 캔서 셀에만 전달해서 캔서 테라피에 적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 접근을 위해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스파이캐쳐 스파이텍 라이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이 톡신 모레큘을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의 설페이스에 디스플레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노파티클 설페이스에 이런 식으로 이제 톡신이 디스플레이가 되게 되고 이 톡신 모레큘이 이제 캔서 스페시픽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타겟팅 라이간드인 헐트 오버 익스프레션 리세터를 잡는 헐트 에피바디를 이제 제네틱 퓨전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톡신이 이 헐트 에피바디에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여기 보이는 추가적인 클리비지 사이트에 의해서 이 톡신 모레큘과 프로테인 캐지 나노 파티클 사이가 끊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톡신 모레큘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트랜스로케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여기 있던 그 캐탈리틱 도메인 아까 말했던 톡시시티와 모레 파트가 이제 타겟 캔서 셀에 전달되면서 세포 사멸을 이제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안티 캔서 이펙트를 어, 여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 이 파티클을 이제 스파이캐쳐 스파이텍 프로테인 라이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익스테리어 서페이스에 디스플레이를 해주었고요. 그랬을 때 SDS 페이지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전히 잘 디스플레이가 된 라이게이션이 일어났음을 확인을 했고 이제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와 이제 DLS 데이터를 다이나믹 라이트 스캐터링 데이터를 통해서 이 나노 파티클의 형태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사이즈가 이 모레큘을 디스플레이 해줬을 때 커졌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 이제 패널 F에서는 여전히 이제 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여전히 나노파티클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형태가 이제 타겟 캔서 셀에 전달했을 때 실제로 전달이 잘 되는지를 플로우 사이토미터의 애널시스 통해서 바인딩 이벤트를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모델 캔서 셀로 헐트 오버 익스프레션 된 오베리안 캔서 셀 중 하나인 SKOV3와 반대로 헐트 익스프레션 레벨이 굉장히 낮은 이제 브레스트 캔서 셀 라인 중 하나인 MCF7을 모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에 아까 보여드렸던 톡신 모레큘을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이제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에 다이를 컨주게이션해서 그 다이의 플로로센스를 추적을 했을 때 보시면 SKOV3 셀 라인에서만 샘플이 처리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인딩 이벤트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패널 B에서 보시면 이 현상이 이 붙어 있는 그 모레큘의 헐트의 비바디에 의해서 일어남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블라킹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로 보시면 이 헐트 에피바디가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경우 이제 헐트 에피바디 루마진을 먼저 처리한 그룹 대비 여전히 이제 바인딩 이벤트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널 C에서는 이제 컴퓨터 이미지 마이크로스코피 분석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게 타겟 캔서 셀에만 잘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럼 전달된 이 모레큘이 어, 이 A 프래그먼트 아까 말했던 C 도메인 캐탈렉트 도메인이 전달돼서 세포의 어떤 모폴로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추가로 인큐사이트 이미징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보시면 전달된 후 이제 시간의 지남에 따라 SKOV3 셀의 모폴로지가 변하면서 사멸로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현상이 이제 세포 사멸과 관련했는지 보기 위해서 셀 바이빌리티 분석을 통해서 추가 분석을 해주었고 이때 비교를 위해서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에 이 톡신 모레큘과 타겟팅 모레큘이 같이 퓨전된 모레큘을 디스플레이한 경우, 그다음에 이 디스플레이한 모레큘만 있는 모노머릭한 프로테인 경우를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모노머릭한 프로테인과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 디스플레이한 경우 모두 비슷한 정도의 IC50 값을 보여주는 것을 SKOV3 셀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이 캐탈릭 도메인이 트랜스로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사이토솔로 빠져나오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여전히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이 있는 경우도 이 두 사이가 이제 클리비지가 일어나면서 셀데스가 여전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헐투 네거티브인 셀 라인이 MCF7에서는 이 두 가지 컨스트럭트 모두 다 셀 바빌리티에 어떤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기 클리비지가 일어나지 않는 그룹의 경우는 어떤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줬을 때, 이제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에서 DTLR2 에피바디가 떨어져서 나오지 못하면, 셀 바이빌티가 감소하는 형상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이제 프로테인 시스테시스 인히비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이게 그럼 이제 에이파토시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렉신5 PI 스테인을 통해서 그룹별로 확인했을 때, 루마진의 그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에 톡신 모레큘과 타겟팅 아이간드 같이 있는 거를 디스플레이한 경우에서 이제 에이파토시스가 일어나는 SK 오브3 셀라인에서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경향성이 이제 모노머릭한 이제 디스플레이한 프로테인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비트로 상에서는 이 모노머릭 프로테인과 라지 모레큘인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의 디스플레이한 경우 이제 비슷한 어, 효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제 인비보 스터디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의 반감기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톡신 모레큘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튜머 사이트에 더 어큐뮬레이션이 잘 될 거라고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 아이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IV 인젝션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모레큘을 인젝션한 다음에 시간대별로 그 튜머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양을 비교를 했을 때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을 사용한 경우에 튜머의 어큐뮬레이션이 더 잘 됨을 이제 엑스비보 이미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의 이제 15에서 20 나노미터 정도에 되는 이 파티클 사이즈에 의해서 전달된 이 톡신 모레큘이 반감기가 늘어나면서 타겟팅이 잘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큐뮬레이션 된 이 DTA 모레큘이 실제로 안티튜머 이펙트가 있는지도 튜머 볼륨을 모니터링 했을 때, 확인했을 때, 루마진 프로테인 나노파티클의 이 톡신 모레큘을 디스플레이한 경우가 모노머릭한 프로테인에 대비 시그니피컨트하게 튜머 볼륨이 레그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바디 웨이트를 통해서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크게 눈에 띄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프로테인 하이드로즈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프로테인 나노 파티클을 이용을 하면 이제 카고를 시스테믹 전달 딜리버리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좀 정교한 디자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카고 모레큘의 특성에 맞게 이제 외부에 이 톡신을 디스플레이를 해서 그 효과를 이제 톡신이 갖고 있는 효과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반감기만 늘리는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주로 다양한 종류의 케미컬 또는 바이올로지컬한 카고 모레큘을 이제 테라피의 목적에 맞게 이제 중간 매개체인 그 딜리버리 플랫폼을 하이드로젤로 만들 수도 있고 나노파티클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제 하이드로젤의 로컬 인젝션이나 시스템 딜리버리에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카고 모레큘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많이 이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실 사람들이고요. 이제 연구실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도 교수님인 강세병 교수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